도대체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만들라는 말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생각의 스위치가 켜지는 이곳 스위치 에듀 인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습관 형성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저는 오늘 딱 세 가지를 말할 거예요. 첫 번째, 왜 우리가 아이들 습관 형성에 실패하는지.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습관 형성을 잘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습관을 왜 잡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습관을 우리가 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면 습관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좋아, 나 오늘부터 달리기 할 거야 라고 어머님이 만약 생각을 하셨어도 달리기를 10일 했다고 해서 습관이 잡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3개월 이상을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최소 3개월을 했다고 해서 그 습관이 1년까지 가는 거는 또 굉장한 꾸준함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아이들의 습관을 잡아주려고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잘 잡혀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또 다양한 이야기에 듣고 내 마음은 분명 이거였는데 갑자기 다른 쪽으로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엄마도 조금 혼란스럽고 아이도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습관을 잡기 전에는 엄마가 왜 우리 아이의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억하세요. 우선 아이들 습관을 잡기 전에는 엄마인 나부터 우리 아이한테 왜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왜 습관을 잡아주려고 했는지 돌이켜보면요. 저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이 문구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어떤 문구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인간의 지적 능력은 얼마나 많은 방법을 알고 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알 수 있다.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의 저자 존 홀트가 한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적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느냐로 측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척도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아, 이거야말로 내가 우리 아이한테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 이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제 습관을 우리가 왜 잡아야 되는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았다면 이제는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죠. 첫 번째, 우리 아이 체크리스트는 왜 매번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노력하세요.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체크리스트를 아이들과 같이 한번 짜보기도 하고 어머님들이 너무나 잘 알아보시고 좋은 루틴으로 아이들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말 생각보다 지켜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체크리스트는 엄마의 욕구로만, 엄마의 니즈로만 채워진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아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체크리스트인가요?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체크리스트를 하는 주체는 누구죠? 엄마가 아니고 아이죠. 체크리스트를 하는 주체는 아이인데 엄마의 니즈로만 채워진 체크리스트는 당연히 아이가 동기를 가지지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엄마의 니즈로만 채워진 체크리스트는 아이의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의 수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엄마예요. 아무리 학원 선생님과 상담하고 아무리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엄마만큼 그 아이와 오래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엄마는 아이의 수준을 어느 정도 느낌으로는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인정하지 못하실 뿐인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는 조금 더 쉬운 문제집이나 조금 더 쉬운 교구나 교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앞에 있는 교재를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는 당연히 체크리스트 하기 싫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은 아이는 그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성취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도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꼭 쌓아 나가야 돼요. 이 작은 성취를 쌓기 위해서는 이 체크리스트가 엄마의 니즈로만 채워지면 안 되고 또한 아이의 수준과 너무나 동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만들라는 말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할 때 조금 더 손쉽게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가 처음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황금 비율이 있어요. 이 황금 비율은 7대 3입니다. 체크리스트가 10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10가지 체크리스트 중에서 7대 3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7은 아이가 엄마한테 원하는 것. 그리고 3은 엄마가 아이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7대 3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습관을 처음 형성하기 전에는 아이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잘 들여다봐야 하고 그 7이 바로 아이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됩니다. 우리가 습관을 형성할 때 보통 엄마의 니즈를 많이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동기를 금방 잃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엄마가 같이 해준다? 그거를 체크리스트에 넣어준다?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동기가 굉장히 높게 생기고 그걸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꼭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준아, 너는 체크리스트를 엄마랑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걸 엄마랑 같이 하고 싶어? 라는 걸 아이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걸 말을 합니다. 뭐 딱지치기나 축구나 이런 다양한 것들 엄마랑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그 어머님들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여기에 게임하는 거 넣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아이가 여기에 휴대폰 하는 거 넣고 싶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이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다 체크리스트에 넣어줘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당연히 안 되죠. 우리 그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이 체크리스트를 매일매일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게임이나 어떤 그런 컴퓨터나 휴대폰 하는 것은 당연히 체크리스트에 넣으면 안 되고 그때도 아이한테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너가 엄마와 같이 하고 싶은 것 너가 엄마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엄마랑 같이 놀 수 있는 것들을 여기 넣는 거지 게임이나 휴대폰 같은 건 엄마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하는 일이잖아. 엄마는 너와 함께 하는 걸 같이 하고 싶어. 그리고 너가 엄마랑 어떤 걸 같이 하고 싶어 하는지 너무 궁금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금방 수긍해요. 아, 그거는 혼자 하는 거지? 라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게임이나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체크리스트 안에는 그것을 넣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체크리스트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시간을 정해서 엄마와 함께 보상으로 활용해 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우선 체크리스트 안에는 그런 혼자 사는 것들을 넣지 않고 엄마와 함께 하는 것들을 넣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 그런 7가지를 넣고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엄마가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의 니즈를 넣는 거지요.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서로의 욕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오래 가기 위해서는 엄마가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고 또 아이는 엄마랑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한테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그냥 한글만 내내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가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도 나와 뭔가 같이 하는 즐거운 시간이 있어야지만 그거 한글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7대3 법칙으로 아이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즐거워하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잘 하기 위해서 본인도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자기와 무언가를 즐거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가 점점 쌓게 되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7대3으로 시작한 이 비율이 서로서로의 신뢰가 쌓이면서 지금은 3대7로 역전이 됐어요. 3은 아이가 제게 원하는 것, 7은 제가 아이에게 원하는 것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당연히 1년,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죠. 습관 형성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기보다는 아이와 함께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또 엄마가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것에 의의를 두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7대3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은 습관을 잘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황금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7대3 비율에서 또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저희에게 원하는 게 7가지를 전부 다 지켜주고 싶은데 못 지키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때는 저희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는 건가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당연히 못 지키는 날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저한테 축구나 이런 걸 되게 같이 하길 원했어요. 저도 최대한 매일매일 해주고 싶지만 이게 비가 오는 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아이가 학원을 가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일이 늦게 끝난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중요해요. 못하는 날은 분명히 생기는데 그때 어영부영 아우 이거는 그냥 내일 하자.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뭐 오늘 너무 바쁘니까 그냥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하자라고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면요. 일관성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이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고 대안도 함께 마련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축구나 뭐 이런 줄넘기나 몸놀이 같은 걸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날도 있지만 분명히 못하는 날도 생기기 때문에 못하는 날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은 엄마가 좀 일이 늦게 끝나서 그리고 오늘은 너가 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하기 힘들 것 같아. 온 엄마도 너무너무 너와 이걸 하고 싶고 엄마는 너와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걸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대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우리가 이런 걸 하지 못하는 날에는 주말에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주말에 하는 거지.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저희 집에는 스포츠데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이들이 저에게 원하는 몸놀이 같은 것들을 제가 충분히 해주지 못하는 날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또 체크리스트에 들어있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말에 몰아서 하는 스포츠데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저한테도 신뢰를 느낍니다. 엄마는 내가 말하는 걸 꼭 지키고 싶은 사람이구나.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면서 아이는 그게 못하는 날일지언정 주말에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신뢰를 느꼈기 때문에 아이는 자기는 체크리스트를 지킬 명분이 다시 한번 생기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나랑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나도 우리 엄마한테 약속을 지켜야겠어. 라는 걸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신뢰감을 쌓고 존중을 했기, 존중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신뢰와 존중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아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눴잖아요. 아이 습관을 잡아주고 싶은데 아이 습관을 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리고 방향성을 먼저 잡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방향성을 잡게 되면은 왜 우리가 그 습관 형성이 잘 안 됐었는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비율로 습관을 잡아야 되는지도 함께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습관을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어떻게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7대3 법칙 중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거를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선 여기에도 어떤 전략이 있거든요. 엄마가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아이의 습관이 조금 더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비율로 학습이나 기본 생활 습관을 어떻게 좀 섞어서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스위치 에듀의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